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며칠인가요? 7월 23일 화요일 오전이고요. 정말 여름답게 날씨가 계속 덥고 화창하고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은 장마인가요?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도 들었고 또 많이 습하다고 얘기도 들었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한국은 그렇게 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서 아마도 조금은 왜곡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러면 다른 말 시작하기 전에 그냥 영상으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 제가 함뜨에 관련된 얘기 스킵하고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는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마지막 보여드리는 7월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8월 함뜨, 언어피셜 함뜨 얘기도 하고 이래저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7월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거는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입으면 좋을 스웨터 뜨기 하고 있는데 저도 시작을 해서 이따가 윗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여러분 한여름에 좀 겨울을 생각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김에 저도 스웨터를 만들고 할 생각으로 7월은 그렇게 여러분 이제 막바지에 이르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 달 단위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언어피셜 함뜨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8월이 아무래도 여름이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름 소재 실로 뜨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울을 사용한 모사를 많이 사용해서 뜨개질을 하시고 계신데 면사라든지 뭐 리넨이나 아니면은 뱀부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쓰게 되는 건 아니죠. 여기 약간 혼방이 돼 있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8월 달에는 마지막에 피크를 올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계기를 삼아서 여름이 가기 전에 면사나 리넨이나 아니면은 뱀부나 이런 파이버가 들어있는 실을 사용하는 그게 스웨터여도 좋고 뭐 스카프여도 좋고 뭐 뭐든 상관은 없고요. 뭐 양말이어도 상관없고 50% 이상 여름 파이버가 들어있는 실을 사용하는 함뜨가 8월에 함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저도 면사, 린넨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 실로 뭔가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월 어나운스먼트고요. 8월 이제 곧 시작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두신 게 있으셨으면 이 기회에 내가 진짜 뭐 100% 리넨으로 뭘 떠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감각의 뜨개를 해보셨으면 하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뜨개질이어도 상관없고 코바늘이어도 상관없고 여러분 하시고 싶은 거 요즘에 여러분 그 면사로 코바늘 옷 같은 것도 많이 뜨고 하시던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8월에 언어피셜 함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옆에다가 지금 노트를 이렇게 놔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을까요? 뭐 할 얘기가 많으면 많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 3분기 양말뜨기 저희 양말뜨기 1년 내내 한 달에 한 페어씩 뜨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게 어렵다 그러면 분기별로 3개월 단위로 양말뜨기 진행하고 있는데 3분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7월 8월, 9월 이렇게 매달 한 켤레씩 뜨시면 3분기 양말뜨기에는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지 못하셨다면 7, 8, 9, 3분기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F4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제가 F4가 없어서 F4는 휘리릭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윗 얘기해보죠. 윗이 좀 많은 편이어서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크리스마스인 줄라이 라고 제가 목표를 둔 스웨터가 있었어요. 그게 파란 돌, 제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파란색 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파란 돌이라고 해서 F로 시작하니까 파란 돌. 그게 트리콧 디자인 MCL이라는 디자이너가 만드신 패턴이고요. 제가 아마도 올해 이걸 뜨리라 하고 작년에 이분이 패턴 세일을 하셨을 때 12월 달쯤에 한 것 같아요. 하셨을 때 제가 이 패턴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법 잘 왔어요. 이런 초록색으로 시작을 했고, 이건 밝은 초록은 아니고요. 약간의 까만색 트위드 빛이 조금씩 들어있는데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탑 다운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요만큼 떴고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버튼 밴드가 같이 딸려져 있는 패턴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수월하죠. 그런 패턴이면 나중에 버튼 부분에 코를 잡아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버튼 구멍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실 때 이제 이 부분이 버튼, 와 정말 잡기 힘드네요. 흘러내려서. 자, 바늘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버튼 밴드고요. 이렇게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크로셰를 사용한 쉘 스티치, 코바늘을 사용하는 쉘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줄이 여기하고 아마도 여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뜨개로 하는가 하고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코바늘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코바늘을 알고 있어서 모르신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그래서 지금 바디를 뜨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은 켄지라는 하이쿠의 켄지라는 실이고요. 실에서 보시면 분명한 까만색 트위드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화면보다는 조금 더 밝은 그린이긴 한데요. 그 패턴 페이지 레벌리에 가서 보시면 밝은 파랑으로 뜨신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이 색으로 뜨면 그냥 좀 무난한 그린이 되겠죠.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밝은 블루로 스웨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 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50% 뉴질랜드 울, 뉴질랜드 메리노, 25% 나일론, 그 다음에 10% 앵고라, 그 다음에 10% 알파카, 5% 실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저것이 50g짜리고 160야드, 그래서 레코멘디드 바늘 사이즈는 6에서 7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게이지가 20 스티치 게이지예요. 바늘은 7번 바늘을 사용해서 20 스티치 게이지라고 하니까 거의 뭐 글쎄요, 월스티드라고 볼 수도 있고 헤비 디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라이트 월스티드라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7번 바늘이 아니고 6번 바늘을 사용했고요. 이게 약간 디케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제 게이지는 21코예요. 그래서 21코를 떠야지 두 번째 사이즈를 뜨면 그래도 내 사이즈에 맞지 않을까. 두 번째 사이즈가 40인치, 40.5인치인가? 그런데 그렇게 뜨면 조금 너무 헐렁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가디건의 스타일마다 다르겠지만 이 가디건은 그렇게 펑퍼짐하게 입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서 조금 더 내 몸에 핏한 스타일을 만들어야지 하긴 했는데,
로우 게이지는 원래 게이지랑 맞고요. 스티치 게이지만 하나 정도 작기 때문에 한 2인치 정도 작지 않을까, 작게 나오지 않을까, 한 28.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지대로 떠지고 있긴 한데, 이게 그대로 그냥 떴고, 이 패턴엔 다이어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 도대체 여기서부터 여기 팔 세퍼레이션까지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물론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없는 상태에서 뜨다 보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밑에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지만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처지는 스타일이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입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패턴에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사이즈마다 모든 메저먼트가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뭐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이 패턴 역시 그런 다이어그램은 없어서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게으르게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참 제가 입고 있는 옷은 프티닛의 이렇게 생각이 또 안 나겠죠. 휴밀러스 T이고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뜬 휴밀러스 T입니다.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니링 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로 뜬 게 약간 브릭 색깔 나는 카폰가 뭐 아무튼 그런 색깔 나는 거고요. 이거는 펄소호의 리넨 퀼로 뜬, 제가 뉴욕의 펄소 매장에 들렸을 때, 지금은 사실 인스토어는 안 하죠. 매장은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만 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18년도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행스럽게도 갔을 때 뭔가를 하나 사와야지 해서 샀던 펄소호의 린넨 퀼, 거의 같습니다. 이것도 100% 실크고 니링 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도 100% 실크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사람들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여름에 쉽게 입을 수 있는 스웨터구나 해서 하나를 더 뜨게 됐고, 올 여름에도 열심히 잘 입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연한 핑크예요. 아주 연한 핑크여서 거의 뉴트럴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만 입어도 더러워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올여름에도 이걸 몇 번을 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 구겨져 있어도 더러워 보입니다. 지금 빨고 처음 입은 건데 좀 바시락거리는 소리가 나나요? 이 텍스처가 너무 시원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빨아서 처음 입었는데도 이건 이상하게 굉장히 패브릭이 얇아요. 그러니까 핑거링이라고 보긴 어렵고 라이트 핑거링에 가깝거든요. 한 3mm 바늘 정도 쓰는 그런 건데, 색깔 때문에 너무나 금방 좀 그래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윕이고요. 두 번째 윕은 제가 양말을 계속 뜨고 있었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양말 2개 보여드렸죠. 제가 간신히 보여드린 게 양말 2개였어요. 근데 거기서 거의 프로그레스가 없고 좀 스페클 있는 그것도 한 1인치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첫 번째 양말의 발 부분을 계속 뜨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없고요. 그거 말고 패턴스 크로이 양말은 그것도 거의 쬐끔 힐을 넣었다. 제가 발목까지 뜬 걸 보여드렸는데 힐을 넣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힐 넣고 이제 다시 메인 색깔로 돌아와서 조금 더 떴죠. 힐 요만큼 넣은 게 다예요. 요만큼 보여드렸었는데 요만큼 뜬 게 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아이가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서 힐만 넣습니다. 얼른. 힐만. 이 색깔이 그래도 좀 뉴트럴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그냥 바디만 하루면은 이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가 급한 게 아니어가지고 얘는 그냥 시간 날 때 어딘가 갈 때 아니면 뭐 운전할 때 뭐 그런 때 어디 갈 때 차 옆에 앉아 있을 때 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 그냥 하나 가지고 있고 양말을 하나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 주말이죠. 금토일 와인 컨트리 연합이라고 저희 로컬에서 진행하는 소노마 카운티 로컬에서 진행하는 그런 여름에 매년 7월 한 세 번째 주 정도에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 니링 그룹하고 그걸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올해는 5개의 얀샵이 파티스페이스 했었는데 제가 이제 7월 한 세 번째 주쯤에 저희가 모임이 있거든요, 늘. 그런데 그때가 딱 끼어가지고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를 꼭 하겠다는 마음보다 저는 별로 딱 그렇게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그냥 그닥 그렇게 익사이팅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7월은 제 생일 먼스여서 제 생일 먼스를 셀러브레이트를 하기 위해 5월달에도 셀러브레이트, 6월달에도 셀러브레이트, 7월달은 제 셀러브레이트, 그 다음에 10월달에 또 한 번 있고 이제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가장 먼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그 얀샵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그 중에 한 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셨고 나머지 둘은 그래도 몇 번은 가본 적이 있고 저도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이게 왜 그 얀샵을 가보는 게 어떨까 그랬는데 마치 얀합을 파티스페이트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스토어도 들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는 길에 있고 그리고 저희 동네 메인 저희가 항상 가서 뜨개 모임을 하는 저희 로컬 얀샵이 있고 그래서 3군데를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저희 로컬 얀샵은 거의 30분 남겨놨을 때 끝나기 한 30분 남겨놨을 때 도착을 했고 나머지 2샵에서 실을 사기는 샀어요. 저는 이제 하나도 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뭐 신기한 게 보이면은 모를까 굳이 살 생각을 안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양말 실을 한 3보를 샀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번째 샵에서 상한 양말 실인데요. 그게 요런 실이에요. 이게 무슨 실이냐면 좀 신기해서 샀습니다. 이 실은. 이게 커튼하고 뱀부 블렌드더라고요. 이게 이런 이름이에요. 뱀부 팟싹. 처음 들어봤어요. 유니버설 얀이라는 곳에. 그래서 이름처럼 뱀부팝 이름처럼 56% 안 보입니다. 55% 뱀부, 그 다음에 37% 커튼, 그 다음에 8%는 약간 이거를 주는 게 아닐까. 약간 일레스티시티라고 하죠. 약간 신축성을 넣을 수 있는 나일론 같은 폴리아미드 뭐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바운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55%가 뱀부고 37%가 면인 텍스처가 이렇게 있는 이런 실이에요. 그래서 궁금하네. 그리고 이게 달랑 12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제가 오자마자 캐스트온을 했어요. 다음 날인가. 그래서 한쪽을 끝냈습니다. 저는 이거는 여름 정말 아주 더워서 양말 안 신을 때
말고 신을 거라서 길게 뜰 이유가 없어가지고 짧게 떴고요. 쇼리를 떴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좀 희마리가 없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무척 부드럽고요. 이거 이제 숄이 요거 하나가 21g 정도니까 두 페어는 충분히 뜰 수 있을 것 같고, 텍스처가 이렇게 여름 양말틱하게 있습니다. 부드럽고,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우면 이게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울수록 진짜 발에 딱 맞게 뜨지 않으면 이게 신발을 신거나 하면 그 안에서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실일수록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발에 잘 맞게 뜨지 않으면 불편한 양말이 됩니다. 아직 이제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말은 이제 겨우 캐스트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양말을 하나를 뜨게 된 이유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텍스처가 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마음에 들면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해서 다음번에도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 가게에서 7월 22일, 그러니까 야납이 끝난 때부터 한 2달 정도 20% 세일을 하더라고요. 아무 실이나 그러니까 뭔가를 샀기 때문에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나중에 가서 하나를 더 사도 12불밖에 안 하니까 뭐 20% 세일 받아도 그래도 한 2불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위비면서 제가 새로 산 실이기도 하고요. 윗도 그게 다예요. 저 이번 주에는 정말 이 스웨터 빨리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스웨터를 시작을 해서 떴기 때문에 그닥 많은 뭐 다른 걸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제 일상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도 조금 영상이 빨리 끝나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와인컨트리 얀합에 가서 유카야라는 도시에 그 하이디스 얀이라는 곳에 갔고요. 그 얀샵은 좀 작고 좀 다른, 그러니까 저희 로컬 얀샵이랑은 조금 다른 실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빅박스 얀, 뭐 버로코나 로완, 노로 이런 실들이 무척 많고요. 양말 실도 정말 종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로컬 얀샵에는 양말 실은 별로 없거든요. 요번에 좀 많이 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다 인디다이안입니다. 저는 인디다이안 양말은 별로 그닥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약간 오팔이나 레기아 아니면은 진짜 뭐 캐스케이드 헤리타지 싹 아니면 버로코 싹 뭐 약간 이런 빅박스 얀들의 그 프린트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랬는데 그런 실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동안 한동안 못 봤던 막 샤펠의 그 양말들 그런 것도 참 보기가 쉽지 않아요. 로컬 얀샵에서.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한 번씩은 제가 다 써본 실이기는 한데 진짜 그 중에서 색깔이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는 편이죠. 왜냐면 또 온라인으로는 잘 모르다가 막 설치를 해서 막 그러다 보면 또 엄청 많이 사게 되고 막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양말실 중에 제가 잘 모르면서 또 신기한 실이 있어서 하나를 샀어요. 이거는 Footprints All Addicts라는 바이 랭에서 나오는 서브 얀 컴퍼니인가요? 잘은 모르겠는데 밑에는 바이 랭연이라고 되어 있고 올 에딕입니다. Footprints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19불 45? 해서 20불이 좀 안 되는데 색감도 마음에 들고 이게 그냥 울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슈퍼와시 울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이게 면실이었어요. 이것도 안경 쓰고 봐야겠네요. 면실로 45%
45% 면, 그 다음에 42% 울, 그 다음에 13% 나일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은 슈퍼워시 울이고요. 그래서 울과 커튼의 블렌드인데 커튼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냥 커튼 나일론 정도의 양말을 떠본 적이 있어요. 근데 커튼하고 울 블렌드는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양말로. 그래서 이게 양쪽의 느낌이 다 있습니다. 면의 느낌도 있고 울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약간 핸드스핀처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어에서는 요거를 하나를 샀고요. 그 다음 스토어가 힐즈버그라는 곳에 있는 Pearls of Joy라는 양말이 아니라 실가게였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는 좀 그게 많습니다. 아크릴릭 양이 조금 있어요. 약간 베이비용 뭐 스웨터나 블랭켓을 뜰 만한 뭐 그런 거 있고 노루도 있고 버러커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만 캐리하고 있는 Comfort and Joy 아니라는 인디다이 실이 있어요. 로컬 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레둘레 둘러보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양말을 한쪽을 떴던 그 싹얀이랑 요거를 샀습니다. 이게 Comfort and Joy 얀 컴퍼니 해서 굉장히 이게 뭐 핑거링 싹얀도 있고 뭐 DK 얀도 있고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인디다이 싹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요즘에 양말 디자인을 하다 보니 제가 3월 달에 아마 디자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를. 그 띠이 댄들라이언이었는데 그 댄들라이언에 딱 맞는 노랑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게 딱 제가 원하는 댄들라이언 색깔입니다. 그래서 댄들라이언 양말을 이거하고 하얀색이랑 섞어가지고 제가 무늬가 들어간 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산 겁니다. 이거는 빅버드라는 31불이나 하고요. 빅버드라는 색깔이에요. 빅버드. 세스미 스트릿의 빅버드. 그 노란 큰 새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 색깔이고요. 이거는 아주 그냥 심플한 75 소퍼워시 머리노랑 25% 나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실 이렇게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 얀스토어에 새로 들어온 이 산타로사 캐스터웨이 얀스토어에 새로 들어온 실이 있는데 그 실이 이제 들어온 지가 조금 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자세히 둘러볼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지난주쯤에 제가 이제 클래스를 하러 갔다가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다가 그 실의 색깔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에 가면은 사올 생각입니다. 이 생일 저희 올해는 2024년도 저희 닛 그룹의 생일에는 무조건 기프트카드 저희가 거기서 니링 그룹 모임을 하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자리를 빌리는 것도 아니고 매번 거기서 시간을 스펜딩을 하고 해서 그냥 올해는 가게 서포트도 할 겸 기프트카드를 하자. 가게 기프트카드. 그래서 기프트카드 받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중 하나는 페탈로마라고 저희 집에서도 더 남쪽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에 그쪽에는 제가 일요일날 잠깐 들렸습니다. 원래 저희 모임에서는 토요일날 그 야납을 갔었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스웨터 생각해보니까 이게 카디건이잖아요. 제가 다른 샵을 가서도 적당한 버튼이 있을까를 찾아봤었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브 서클 스튜디오라는 페탈로마 있는 얀스토어에서 그 세라믹 버튼 그 팝업을 하더라고요. 그 와인 컨츄리 그 야납 기간 동안. 근데 사진에 봤을 때는
그 버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일요일날 마지막 날 오후에 갔더니 역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게 다 팔렸겠지. 나는 너무 늦게 간 거겠지. 버튼을 살 마음이 있었으면 금요일날 갔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딱 1분 잠깐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는 그 나파에 있는 노마얀이라는 데는 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이제 또 거리도 있고 그게 얀샵이 좀 크거나 그러면 한번 가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신기한 게 그 항상 와인컨트리 안합을 하면 일단은 티켓처럼 마치 티켓처럼 가방을 삽니다. 가방을 사야 돼요. 작년까지는 아마 5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7불로 올랐고요. 그 토트백 같은 거, 그 캔버스 토트백에 이렇게 와인컨트리 뭐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를 삽니다. 그렇게 해야지 일단은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사면 이렇게 패스포트를 줘요. 그래서 각 스토어를 다니면서 스탬프를 찍게 돼 있고 그 스탬프를 다 채우면 그랜드 프라이즈에 엔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이고요. 저는 뭐 딱 필요 없는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을 필요는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어떤 실의 컬렉션이 집에 없다면 그것도 좋은 어떤 소스가 되고 그게 엄청 프라이시 하거든요. 진짜 한 400~500불 정도 되는 엄청난 큰 베스켓에 상품이 담겨 있습니다. 뭐 바늘 세트 들어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바늘도 있고 뭐 실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브웨이에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뭐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거를 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올해는 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맵처럼 이렇게 토트백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5개의 얀스토어의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 스토어마다 그 핀이 있어가지고 그 핀을 줬어요. 어떤 때는 그냥 랜덤한 뭐 스티치 마커나 뭐 그런 것들을 가게에서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되게 예뻤습니다. 그래도 할 마음이 없어서 저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와인컨트리 연합이 끝났고요. 제가 작년에 와인컨트리 연합 때는 일을 했었는데 제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멀찌감치 그걸 보는 느낌도 좀 새로웠어요. 그래도 즐겁게 토요일을 잘 보내고 제가 이제 같이 모여서 제가 운전을 하고 제 차가 제일 크기도 하고 좀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차는 작고 운전을 하시긴 하지만 먼 거리까지 하기는 좀 힘드신 분도 있고 뭐 이래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렇게 갔다 왔고 하나도 힘들진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조금 그게 힘들었고요. 왜냐면 물론 이제 어떤 가게들은 에어 AC가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제 캐스터웨이 같이 정말 4,000 스퀘어핏, 5,000 스퀘어핏 되는 그렇게 큰 가게는 없습니다. AC가. 그래서 정말 앉아 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힘들죠. 주차하고 뭐 걸어가고 그런 시간이. 그냥 좀 그때 돌아다닐 때까지는 집에 오니까 한 6시쯤 됐고요. 와인컨트리 그 시간은 10시부터 5시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9시 반에 모여서 5시 넘어까지 그 가게, 마지막 가게에 있다가 집에 오니까 6시가 넘었던 것 같고 힘들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집에 와서 밥 챙겨 먹고 하고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극피로가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날 일찍부터 잠에 들었어요. 늦잠을 잤습니다. 일요일날 아침. 그렇게 지난주 시간을 보냈고 또 요즘에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투어 드 플리스가 끝났습니다. 투어 드 플리스는 투어 드 프랑스 기간 동안 스피닝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핀을 하는
그게 뭐 자전거를 바퀴를 돌려서 스피닝을 하는 것처럼 손으로 스피닝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는 요번에 이제 루키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참여한다고 막 참여를 해요. 뭐 돈을 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unofficially 저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벌리에 가면은 투어 드 플리스 타입하시면 그룹에 가셔서 타입하시면은 룰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그룹이 많아요. 그 투어 드 플리스 안에 뭐 전 루키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그룹들이 많고 어떤 그룹들은 더 시리어스하고 어떤 그룹들은 좀 캐주얼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다가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뭐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고 그건 이제 내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아직 초짜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고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이제 그 중에 레스팅 데이가 있고 보통 이제 투어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마 이게 뭐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쉬는 날의 전날이 조금 빡센 날이기도 하죠. 어차피 투어 드 프랑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밤새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달려야 하는 그 지점까지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아마 뭐 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구간이 어려운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며칠 가고 하루 쉬고 그 다음 코스가 시작되고 뭐 약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레스팅 데이도 있고 레스팅 데이 전날은 조금 스피닝도 저희 스피닝 하는 것도 투어 드 플리스도 조금 더 양을 많이 한다던가 내가 안 해본 챌린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 도전하는 거지 누가 체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레스팅 데이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그거보다 더 많이 쉬었고요. 할 수 있는 날은 더 많이 했고 좀 할 수 없는 날은 못했고 뭐 그런 날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닷새 정도는 못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한 5개 정도의 실은 나올 수 있겠지 했는데 한 4개 정도 나왔고요. 그래도 저는 충분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하려면 제가 스킬을 임프루브를 하려면 제가 스피난 실을 써봐야 어떤 보완점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전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할 거고 아직도 범프는 꽤 있고 제가 A Bird for Keeping Warm이라는 오클랜드의 그 인디다이 내추럴 다이 하시는 그 분들 아시는 분들 되게 유명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거기에 그 무슨 Essential Luxury Fiber Club이라는 거를 제가 3월달부터 지금 8월달까지 할 생각이고 3월달부터 3개월 단위로 제가 이제 2번째 하고 있고 캔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3개월은 안 할 거고요. 일단은 2번 인스톨먼트를 2번 해서 6개월치에 이제 8월달 건 아직 받지 않았는데 6개월치 플리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다른 파이버들의 블렌드예요. 그래서 그걸 익스플로어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그 중에 사용한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부터 하고 일단 내가 만든 실들을 써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그 능력치가 조금 생기겠죠. 그러고 나면 저는 스웨터나 양말을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스웨터에 이인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냥 범프 하나, 브레이드 하나, 뭐 3, 4온즈짜리를 하나를 사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양을 스피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이 하나짜리를 사는 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양말을 뜰 건 아니기 때문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슈퍼 와시여야 한단 말이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닌 좋은 실로 뜨신다면은 여러분이 조심해서 신으시고 뭐 집에서만 신는다든지 잘 때 신는다든지 정말 프레셔스하게 손빨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양말을 뜨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프랙티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말에 한해서는 슈퍼 와셔야 하고 나는
와셔에 넣을 거기 때문에 손빨래 안 할 거고 그렇게 넣을 거기 때문에 하드 웨어링이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슈퍼워시 얀을 스피닝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좋은 파이버를 사용한 실을 스피닝을 할 거기 때문에 저의 포커스는 스웨터에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가지고 있는 거를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사용해보고 내가 원하는 굵기의 실을 양말이 아닌 스웨터에 올인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방법을 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럭저리 파이버 클럽은 이제 그만뒀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사실은 그래요. 아무리 좋고 비싸고 진짜 내추럴 막 이런 거 사용하고 이래도 또 색감이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안 쓰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색감이 그닥 그렇게 제가 원하는 색감은 아니었다. 근데 다양한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좋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가 거의 다 스핀을 하고 트리플라이를 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 스피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스풀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 자꾸 더 해야지 하다 보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게 의의가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스풀을 만듦과 동시에 플라이를 또 하고 막 와싱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거 이거는 엔줄라 파이버의 약 메리노 50-50라고 되어 있죠. 50 블렌드라고 되어 있고 50% 읽어드리면 50% 브라운 약 그 다음에 50% 화이트 메리노 이래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브레이드 사진을 찍어 놓질 않았어요. 바보처럼. 약간 브라운이 들어있는 핑크색의 오묘한 그런 핑크와 블루 그런 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였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트리플라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데피니션이 분명한 트위스트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퍼지하게 트위스트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좀 가는 부분도 좀 굵은 부분도 그렇게 있긴 합니다만 저희 첫 번째 트리플라이 얀이고 이게 메리노 약이라서 굉장히 부드럽고요. 아주 프레셔스하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처음에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말 너무 보드랍습니다. 이건 정말 카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끝냈고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작년에 스티치스 웨스트에 갔을 때 산 게 아닐까 합니다. 엔줄라 파이버 실도 많이 나와요. 엔줄라 파이버 실 꽤 하이 퀄리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린다고 하나를 더 스핀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A Bird for Keeping Warm 이라는 곳의 Essential Luxury 클럽 안에 있는 그런 거였고요. 이거는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실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렇게 묶여져서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블렌딩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픈을 해보면 이 블루 색깔을 한 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린을 띠는 요 색깔이 또 번치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4플라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2플라이밖에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은 반반씩 나눠서 뭐 할 수도 있겠죠. 반은 이 블루로 만들고 반은 이 색으로 만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스핀을 해봤고 2플라이로 플라이를 했고요. 이거는 2024년 4월 15일 날 만든 색깔인데 인디고하고 롱우드 그다음 웨이드 이렇게 다행을 한 거라서 이 파란 색깔은 인디고예요. 인디고 다이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색깔은 롱우드와
아마 웨이드라는 그걸 사용해서 내추럴리 다잉을 한 건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 블루 인디고로 다이 한 것은 그레이 코리데일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레이 코리데일 사용해서 인디고 다이잉 한 것 같고, 이 연두빛 나는 내추럴 연두빛 나는 거는 100% 웬즐리데일로 했어요. 그래서 1.5g 아니 1.5아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g 50g 정도가 안 돼요. 50g이 안 돼요. 이게 총 8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웬즐리데일이 굉장히 롱 파이버고요. 많이 헤어리하고 이게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하드 웨어링, 그러니까 아이슬란딕 울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젖거나 하지 않고요. 이게 그런 파이버인데 보들거리는 느낌은 좀 없죠. 코리데일은 좀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러스틱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80g 밖에 안 되고 그냥 실을 사용해보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나오면 뭔가를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다른 거랑 다른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인디고 그냥 100% 인디고 색깔이랑 뭐 아니면 이런 걸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런 색감의 투플라이가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워요. 그게 제 투어 드 플리스고요. 아마도 투어 드 플리스 여자 버전이 8월 달에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때도 저는 아마 그러기 전에도 계속 스핀을 하긴 할 건데, 그때도 뭔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다 본 뭐 TV,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TV 드라마는 최근에 커넥션이라는 드라마를 봤고요. 한국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인텐스하고 뭔가 바이올런트하고 약간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약간 마약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또 살인 그런 어떤 추리극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재밌게 봤고요. 막 특별히 좋았다 그런 거는 특별한 건 없었고, 저랑 남편이랑 같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길래. 그리고 14부작밖에 안 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한 5월달 정도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고, 아무튼 이번 주에 커넥션을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커넥션을 다 와칭을 했고, 끝에 허무하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이 대체로 좀 허무한 경향이 좀 있죠. 억울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고, 그거 좀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요번 6월 달에 아무도 없을 때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사극을 오랜만에 정말 사극을 보고 재밌었거든요. 요즘의 사극은 좀 너무 젊은 세대들이 볼 수 있는 퓨전 사극이 많아서 판타지가 들어있는 사극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환혼 같은. 웬만하게 스페셜로 제작된 그런 사극들은 웬만한 거는 저는 봤고요. KBS 사극은 제가 그닥 그렇게 즐겨하는 사극은 아니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약간 히스토릭 판타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갭이 있어요. 이 사극 드라마와 사극 영화는 굉장히 저는 느낌이 달라요. 영화 사극을 베이스로 한 영화는 저는 좀 너무 다크하고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좀 들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장금, 뭐 허준, 뭐 이런 거 안 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성균관 유생대 이런 것도 판타지지만 되게 재밌게 봤고, 그런 류의 것들을 되게 즐겨 보는데,
제가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오는 대왕세종도 되게 열심히 봤었고요, 예전에. 오랜만에 이제 온디맨드, 저희 미국에서는 이제 온디맨드 많이 보니까 온디맨드에 들어가서 사극 예전에 본 게 뭐가 있나. 선덕여왕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제가 가끔 들어가서 그건 너무 길잖아요. 다시 시작하기는.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 보고 또 막 희열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를 이거 진짜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볼까 하고 첫 번째 편을 봤는데 이제 어린 세종으로 송중기 씨가 나오는, 저는 사실 앞부분은 별로 그닥 그렇지 않아요. 중간 한 4회 정도부터 한석규 씨를 좋아하니까 그 부분부터는 조금 더 집중하고 봤고, 앞에 부분이 중요하긴 하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뒤에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땐 분명히 재밌게 봤었는데 이걸 진짜 내가 본 게 맞아? 일 정도로 너무나 새로운 스토리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 기억도 안 나니까 너무 다 새롭고, 보니까 이게 2011년도에 나온 사극이더라고요. 제가 안 봤을 리가 없고 분명히 봤었습니다. 확실하게 봤었는데, 왜냐면 그때 한동안 그 한석규 씨의 그 역할, 세종의 역할이 조금 특이하기도 했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좀 거친 말, 욕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22회까지 봤으니까 2편 정도 남았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 과거에 봤던 영화를 보면 이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쩜 이렇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는 새로운 거는 조금 약간 경계심도 아니고 관심이 그닥 그렇게 생기지 않는다? 내가 옛날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런 젊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얼굴들이 막 왕 역할로 나오고 막 이런 거를 이제는 제가 감당도 안 되고 흥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너무 로맨스로만 되는 경향도 있고, 사실은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그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걸 하는 데서 미국에서 찾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제목이 붉은 단심이라는, 그것 또한 아마 장혁 씨가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사극이고, 이준 씨가 왕으로 나오고 강한나 씨가 여자 배우로 나오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세대까지는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막 배신과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거기도 물론 사랑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거 보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저는. 언젠가는 보겠죠? 지금 뿌리 깊은 나무를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숨을 죽여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닥 그렇게 막 연기가 뛰어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 한석규 씨는 그렇다 하고 쳐도 장혁 씨도 그렇고 뭐 신세경 씨도 그렇고, 신세경 씨는 그렇게 사극에서 꽤 많이 나오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글쎄요, 연기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재미? 그 사극 안에 있는 어떤 반전, 이런 게 정말 뭔가 짜릿짜릿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보셨다면 한번 좀 꼭 보시기를 원하고, 이거는 원래는 소설을 베이스로 했다나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소설이랑 내용이 전혀 다르대요. 전혀 다른 건 아닌데 이제 그 악역의 캐릭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약간 그런 컨버세이션, 세종 대왕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희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 어떤 하이 퀄리티의 디스커션을 보는 어떤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세종하고 또 누구죠? 장혁, 그러니까 노비하고 하는 대화,
그 다음에 밀본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 조직,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그 조직의 수장하고 또 이 세종하고 하는 한글이 왜 필요한지, 한글을 왜 반포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2011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와서 한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사랑, 애심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생기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아까 기억이 안 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제 제가 본 영화가 파묘인데 그것도 굉장히, 저는 약간 그런 영화 좋아합니다. 약간 오컬트 같기도 하고 약간 공포스럽기도 하고 그런 영화였는데 저는 이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이 한 번 또 이제 그 일본 일제시대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분개하기도 하고, 아니 그 괴물은 왜 이렇게 크기가 큰 거야, 거인이야 뭐야 막 이러면서 또 놀라기도 하고 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영상이 아주 짧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해주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8월, 다음 주는 8월이죠. 다음 주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